네,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공유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빌렸다가 반납하는 거라서 편리하기도 하고 친환경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도를 넘는 얌체 이용객들이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공유 자전거입니다. 서울시의 따릉이와는 달리 거치대가 따로 없고 이 QR코드를 인식을 해서 잠금 장치를 열고 닫을 수 있는데요. 그 덕분에 목적지 바로 앞까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내 집 앞 등 목적지까지 타고 가 자물쇠를 채우면 반납이 완료됩니다. 다음 사용자는 이렇게 주차된 자전거를 지도에서 찾아 같은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문제는 지도에 표시된 자전거를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건물 주변에는 빌릴 수 있는 자전거가 2대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건물 안팎을 아무리 찾아봐도 자전거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건물 안에 주차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아가지고 그럼 못 찾아요. 몇 번 보셨어요, 안에? 네, 그냥 욕하면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건물 뒤쪽에 잘 보이지 않게 세워두거나 건물 안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공유 자전거를 사유화하려는 겁니다. 길 한가운데 자전거가 서 있기도 합니다. 반납한 자전거인데 주변 통행을 고려하지 않고 반납한 겁니다. 다음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신고와 벌점을 주기도 하지만 큰 효과는 없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풀숲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냥 던져져 있었던 자전거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공유 자전거 서비스가 자리를 잡은 중국에 비해 국내에선 실패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잠적한 공유 자전거 서비스입니다. 더 이상 어플에는 로그인조차 되지 않지만 자전거는 곳곳에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이곳은 쓰레기통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잠금 장치는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타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 자전거를 빌릴 때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메일이나 이런 그런 그 웹 채널을 통해서 이제 연결을 시도를 했는데 다 연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증금 돌려준다고 해서 안 돌려주면은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하겠습니까?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인수할 업체하고 지금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아직 답변이 없어서. 최근에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도 늘고 있습니다. 킥보드의 경우 차량을 이용하기 애매한 거리를 이동하려는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입니다. 강남역 가는데 여기서 차편이 어려워서 특히 여기 언덕이 많아서 자전거로 되게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공유 자전거 서비스와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곳에 가봐도 킥보드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용을 하다가 반납이 하고 싶을 경우 어플상에 나와 있는 가상의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하지만 주차장이 아닌 곳에 이렇게 아무렇게나 주차를 해도 시스템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지정된 곳에 반납하라고 안내되어 있지만 서비스 구역이 아닌 곳에 반납된 사례가 많습니다. 안전도 문제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법적으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요구하지 않아 아이들도 빌릴 수 있습니다. 도로로 주행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인도를 질주하는 상황. 출근길 인파들 사이로 전동 킥보드가 달립니다. 규정대로 차도를 달려보니 차량과 사람, 장애물이 뒤섞여 안전한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로 지난해에만 4명이 사망하고 124건의 부상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유 교통수단의 종류와 규모는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은 더 편하게, 사회는 좀 더 친환경적으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이에 걸맞는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네, 요즘 길 가다가 전동 킥보드 자주 보입니다. 편리하긴 한데 사고도 많고 주차도 문제입니다. 특히 아무데나 그냥 세워놓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죠. 좋은 방법이 없을지 밀착 카메라 연지환 기자가 고민해봤습니다. 서울의 한 횡단보도입니다. 건너가고 있는 중인데요. 다 와서 제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공유 킥보드입니다. 옆에는 시각장애인용 보도 블럭까지 깔려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대책 없이 황당한 방식으로 주차되어 있는 공유 킥보드들 많아졌다고 합니다. 밀착 카메라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우회전하는 길목, 전동 킥보드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차가 옆으로 천천히 지나갑니다.
급하게 두고 간 것으로 보이는 킥보드가 넘어져 있습니다. 아슬아슬합니다. 탈 수 없는 곳에도 킥보드가 놓여 있습니다. 한강 공원과 대교를 연결하고 있는 계단입니다. 이 계단을 끝까지 오르다 보면 이렇게 막무가내로 주차돼 있고 넘어져 있는 공유 킥보드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교통하고 기계를 교통하고 잘 세워져 있지 않잖아요. 차 뒤를 킥보드가 막았습니다. 주차된 차를 빼려면 직접 옮겨야 합니다. 아니 주차장에다 나가는 거 못 걸리고 계단 교체해야 되겠죠. 버스 정류장에도 잔뜩입니다. 이렇게 양쪽에 있으면 좀 부딪힐 것 같으면 괜히 내가 좀 보상해줘야 될 것 같고. 아예 인도를 점령하기도 합니다. 부딪혀 본 적이 있어서 되게 아파가지고 저도 모르게 저런 게 있으면 좀 피하게. 공유 킥보드는 아무 곳에서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정작 이용자들은 주차 규정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 근데 그냥 놓는 건 줄 알아. 여기서 찾아서 찾는 건지 주차장에 찾는 건지에 대한 아무것도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주차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별로 각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도 이용이 편한 장소에 가져다 둘 뿐입니다. 놓으라는 데만 놓는 거. 그냥 뭐 어디 출구 쪽에 그냥 그 정도. 밤에도 무법 주차는 이어집니다. 여기저기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 인도 위로 도로 사이로 무분별하게 주차돼 있는 것이 많습니다. 킥보드를 직접 찾아봤습니다. 구석구석을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사람 한 명 다니지 않고 제가 들고 있는 이 후레쉬마저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한적한 항구입니다. 킥보드를 찾아서 한참을 다녔는데요. 근데 이쪽에 도대체 여기까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를 이런 킥보드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자체가 강제 수거에 나섰습니다. 킥보드를 불법 적치물로 규정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줄자로 크기를 재고 사진을 찍습니다. 트럭에다 주차된 킥보드를 실어야 합니다. 무게가 30kg 안팎이라 옮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올해 이곳에선 킥보드 주차 민원만 100건이 넘습니다. 차 사고가 없으면 많아요. 차가 못 보고 치는 게 이게 이리 엎어져 있으니까.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길목은 직접 끌고 와야 합니다. 차가 못 들어오니까 사람이 끌어야 돼. 그마저도 결제를 안 하면 잠기기 일수라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왜 자기 사업을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 해당 지역의 주민의 불편이나 안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업체 측은 이용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주차 정책을 위해 지자체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서울의 한 구청은 주차 금지 구역을 직접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의 편의성 때문에 우리 주변은 물론 관광지에서도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편리하게 이용했다면 다른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하는 것도 이용자의 의무겠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용자의 선의에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전동 킥보드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회사나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관들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1차 카메라 연주환입니다. 네, 인도에 불쑥불쑥 나타나는 전동 킥보드는 불편을 넘어서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걷는 사람도 타는 사람도 서로가 서로를 피하느라 아슬아슬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의 사용이 늘고 있지만 관련 법규가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1차 카메라 정원석 기자입니다. 서울 역삼역입니다. 역에서 나오면은 바로 이렇게 공유 전동 킥보드들이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저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왜 익숙하지가 않아서. 미끄러워.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도에서 운행하는 것이 원칙. 아직 전동 킥보드가 생소한 차 운전자들에게 이들을 배려하도록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옆 차로에서 갑자기 우회전을 해버리기도 하고 차가 갑자기 우회전해서 쑥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우회전을 하는 차선이 아니었는데 옆을 쏜살같이 지나가는 차들도 있습니다. 차가 옆으로 지나갈 때마다 상당한 압박감을 느낍니다. 바퀴 사이즈가 8인치 정도로 작다 보니 도로에 패인 곳마다 충격이 크게 다가옵니다. 오, 울퉁불퉁거려. 노면이 젖어 있을 때는 쉽게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미끄러워가지고 방향을 조금만 바꾸려고만 해도 상당히 바퀴가 미끄러짐을 많이 느낍니다. 현행법상 인도로 주행할 수는 없지만 취재 중에 본 모든 사용자들은 인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인도로 따라가 봤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멈춰서는 행인. 제가 바로 저 뒤에 있었다면 아마 부딪혔을 수도 있겠어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턱이 요만큼만 높으면은 앞으로 꼬꾸라지거든요. 제가 한번 크게 엎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타려고 집에서 헬멧 쓰고 나와서 출근할 수가 없으니까. 보행자 입장에서는 인도를 활보하는 전동 킥보드가 불안할 따름입니다. 그냥 걸어가는데 너무 세게 확 속력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거를 타고 있는 사람 자체도 안전장비를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개인 장비와 달리 공유 전동 킥보드의 속도는 최고 시속 25km로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동 거리가 짧지 않습니다. 실제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최고 속도를 유지하며 달려오다 급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속도가 줄면서 멈추는데 보통 8m에서 11m나 필요합니다. 10m 밀립니다. 서비스 자체의 문제이건 시민의식의 문제이건 간에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바로 전동 킥보드와의 숨바꼭질. 실제로 여기에 있다고 돼 있는 전동 킥보드는 이 현장을 찾아봤지만 그 위치를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GPS가 잘못돼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전에 사용했던 사용자가 이 건물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른 사용자가 찾을 수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표시에는 엄청 많이 떠 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계속 내려온 거예요. 뭐지 포켓몬 찾는 사람처럼. 안 보이는 데에다가 세워놓는다든지 개인 주차장에 넣는다든지 편하게 이용하려고 그런 이유겠죠.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사용 가능하지만 아무 사진이나 찍어서 인증을 받아도 당장은 무방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서비스 중인 공유 전동 킥보드는 대략 15개 회사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가 가까운 거리를 쉽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만큼 복잡한 도심에서의 사용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행자와 사용자의 안전 모두를 생각한 가이드라인과 운전 매너 등의 확립이 시급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입니다. 최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시민이 전동 킥보드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가족은 관련 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고 전동 킥보드를 둘러싼 법 규정이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로 일어난 사망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팩트체크팀은 과연 규정이 어떤지 따져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네. 결론부터 한번 들어보죠. 어떻습니까? 네, 일단 기준이 주요국에 비해서 허술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걸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이 아예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 기자도 그렇고 시청자들께서도 전동 킥보드 길 가면서 주변에서 이렇게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네,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이 개인용 이동 수단은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7만 5천 대 정도입니다. 2022년까지 2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네. 사고 신고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2014년에 2건에 불과했습니다. 2016년 174건이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군요. 그럼 이 기준이 어떻게 미비한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을 보면 자동차, 그중에서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이 작은 오토바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나 자전거, 자동차 전용 도로, 고속도로는 안 됩니다. 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최소한 16세 이상이 딸 수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합니다. 안전모를 써야 하고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면허도 있어야 되고 음주운전 측정도 거부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만 보면 일반 차량과 안전 규정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이는데요. 네, 여기까지는 그런데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일반 차량은 차체 기준이 미달되면 아예 도로에 네. 나와서 운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방향 지시등이 없으면 바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전동 킥보드는 이런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번호판이 없어도 됩니다. 보험도 의무가 아닙니다.
전조등이나 방향지시 등 후방을 비추는 거울 같은 장치도 필수가 아닙니다. 즉 도로에 나올 수는 있지만 정작 도로에서 운행할 정도로 안전한지를 따져볼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행자뿐 아니라 이 타고 다니는 본인 스스로도 좀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집계된 사망 사고가 5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운전자가 사망한 게 4건이었고 보행자를 치어서 숨지게 한 게 1건이었습니다. 그게 이번 사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주요 다른 나라에서는 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화면으로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독일에서 판매 중인 전동 킥보드입니다. 번호판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후방 거울이 설치된 모습입니다.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호주에서 출입 금지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특정 장소와 모든 차도 진입을 막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독일은 차량 등록과 책임보험이 의무입니다. 도로 운행을 하려면 조명 장치가 필수입니다. 호주는 차도에서 금지가 되고 최고 속도는 우리의 절반에 못 미치는 시속 12km로 제한이 됩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쓰면 안 됩니다. 우리도 제도 개선을 논의 중입니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목소리와 신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팀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쉽게 탈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는 전동 킥보드가 요즘 인기입니다. 오토바이처럼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하는데 안전장치나 보험도 없이 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송승환 기자가 직접 빌려 타봤더니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는 과정조차 없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전동 킥보드를 타고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앱으로 빌릴 수 있는 서비스까지 나왔는데 문제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없다는 겁니다. 앱에선 안전모와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지만 아무 인증 없이 빌릴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처럼 전기를 이용한 이동수단은 오토바이와 똑같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안전모나 운전면허 없이 타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용자 92%가 보호장비 없이 탔습니다.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는 경우도 42%나 됐습니다. 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얼굴 우측 광대뼈 있는 데가 이제 살짝 실금이 갔었어요. 최근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고만 약 700건입니다. 지난해 9월엔 길을 걷다가 면허도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전동 킥보드에 치여서 숨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77%가 보험 가입을 안 해서 사고가 나면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도심 곳곳을 싱싱 달리는 전동 킥보드를 오는 12월부터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 그러니까 중학생들도 탈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걸 타고 도로 위를 달려도 될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밀착 카메라가 직접 킥보드를 타고 달려보면서 어떤 상황들이 위험한지 또 앞으로 어떤 걸 갖춰 나가면 좋을지 미리 점검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경기도 판교의 한 고가도로 아래 지난 19일 오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50대 남성이 굴착기와 부딪혀 목숨을 잃은 사고 현장입니다. 당시 전동 킥보드는 이 방향으로 주행 중이었는데 골목에서 나오던 굴착기 기사가 미처 이를 보지 못하면서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 주변으로는 반사경 등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장치도 전혀 없었는데요. 오는 12월이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나이 제한도 만 13세 이상으로 바뀝니다. 문제는 없을지 지금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인도든 도로든 종횡무진하는 전동 킥보드들. 최고 속도가 시속 25km인데 사실 웬만한 자전거보다 더 빠릅니다. 속도만 믿고 신호가 바뀌어도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기 일쑤입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이런 인도에선 탈 수 없습니다. 자칫하다 보행자와 사고라도 낼 경우에는 곧바로 인도를 침범해 사고를 낸 가해 차 운전자가 돼버리는 건데요. 형사 책임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도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근데 차도로 운행하기에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주변 사람들 다 인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도로로 주행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저런데 코너에서 갑자기 차가 나오면 저희는 이제
이걸 브레이크를 잡아도 들어가는 게 때문에 그래서 그 위험? 넘어지면 바로 다치니까. 뒤도 안 보이고 차에 치일 것 같고 아무래도 자전거보다는 이렇게 잘 흔들리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도로도 많이 달달달 걸리고. 취재진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약 1km를 달려봤습니다. 주정차 차량들이 있거나 앞서가던 차가 갑자기 멈춰서면 부딪힐 위험이 높습니다. 피하려고 보면 옆 차들과 간격이 좁아지고 차들이 속도를 줄여주지도 않아 위축됩니다. 이 때문에 인도로 달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신만 차리면 인도를 다닌다고 해서 사고 날 일은 없습니다. 도로가에 나가면은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백팔백중 다쳐요. 차들이 가다가 우회전에 쓰죠. 쓸 적에 뒤에서 그냥 총알처럼 이게 내달리면은. 오는 12월이면 전동 킥보드도 이런 자전거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인도에 포함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에선 보행자나 이런 전동 킥보드들, 자전거들이 전부 뒤엉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보행자들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12월부터 만 13세 이상 청소년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안전 대책이 필요한데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복이나 학교 체육복을 입고도 거리낌 없이 타고 심지어 둘씩 함께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헬멧을 쓴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교적 쉽게 조작할 수 있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보니 당연히 학생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아가 한번 타보라고 해서 한번 타봤는데 위험해서 그냥 탔어요. 저는 절대 안 타요. 아빠가 호기심에도 타지 말라고. 그래서 막 몰래 막 애들끼리 막 하하하 타려고 하는데 그냥 막 엄카 같은 거는 다 돼 있잖아요. 타실 좀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요. 난 있는데. 왜 있니? 그러니까 타고 싶었던 적은 있는데 바뀌면 한 번쯤은 탈 것 같아요.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교통이나 관련법 지식이 전혀 없는 학생들이 타도록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 아기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서 이런 만 10세 이상 아이들이 하면 그 아이들이 어른들처럼 법을 준수를 할까 모르겠고 준수를 하더라도 뭐 사고 났을 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게 아니니까 위험성은 좀 더 높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 친구들 보행자도 많고 차도에 달리게 되면 워낙 달리는 차도 많기 때문에 중학생 1학년은 그 정도의 대처를 못할 것 같아요. 이용자가 더 늘면 사고가 더 많아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전동 킥보드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족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구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동 킥보드 운전자 본인이 들 수 있는 보험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만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앞으로는 거리에서 더 흔해질 겁니다. 하지만 사고를 낼 경우 차 운전자가 된다는 점, 그리고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없다는 점은 사각입니다. 이용하는 사람 스스로가 조심해야 하고 미성년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밀착카메라 정원석입니다.